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한번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유럽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인터 마이애미로 갈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 이게 단순히 선수 한 명 옮기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 배경에 얽힌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레반도프스키라는 이름값도 그렇지만 하필 그 행선지가 리오넬 메시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라는 점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스페인 매체 마르카에서는 이걸 MLS 전체 판도를 뒤흔들 권력 이동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더군요. 마치 조용하던 연못에 거대한 고래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려면 퍼즐 조각들을 좀 맞춰봐야겠죠. 우선 레반도프스키는 왜 지금 소속팀인 바르셀로나를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걸까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나이와 돈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요. 레반도프스키도 이제 30대 중반을 훌쩍 넘겼고 2026년이면 계약이 끝나서 자유계약, 즉 이적료 없이 다른 팀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받고 풀어줘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엄청난 연봉을 받는 베테랑 선수와의 재계약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구단의 재정 상황도 넉넉지 않고 세대 교체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으니 구단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마이애미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걸까요? 그건 마이애미의 필요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마이애미의 최전방은 메시의 영원한 단짝 루이스 수아레스가 지키고 있는데, 그 수아레스가 한 시즌 내내 풀타임으로 뛰기에는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는 건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팀으로서는 그의 뒤를 이을 확실한 골잡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레반도프스키는 그 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선수입니다. 떠나야 할 이유가 있는 선수와 그 선수가 꼭 필요한 팀, 이 두 조각이 딱 맞춰진 겁니다. 여기서 마르카가 말한 메시 공식이라는 게 등장하죠. 단순히 예전 동료들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팬들 입장에서는 좀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메시 공식이라는 게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친구들끼리 축구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메시라는 절대적인 중심축 주변에 수아레스, 부스케츠, 알바처럼 바르셀로나 황금기를 함께했던 선수들을 배치하고 이제는 레반도프스키라는 또 다른 유럽 챔피언까지 데려와서 MLS 안의 다른 팀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니 느낌이 확 오네요. 이건 그냥 축구팀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권력 블록을 만드는 거죠. 듣기만 해도 다른 팀 팬들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리그의 판도를 바꾸려는 아주 의도적인 전략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은 원래 레반도프스키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LAFC랑도 강하게 연결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그랬었죠. LAFC도 돈도 많고 야망도 큰 구단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진 걸까요? 이제 이 지점에서 한번 제대로 논쟁을 해보죠. 만약 레반도프스키가 정말 마이애미에 가서 메시 제국이 완성된다면 MLS는 과연 좋은 일일까요? 이 문제를 두고 두 가지 시각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비판적인 쪽에서는 전 프리미어리그 감독이었던 마커스 홀데인의 주장이 아주 강력하게 제기됩니다. 그는 MLS는 더 이상 경쟁적인 리그가 아닐 것이고 메시를 중심으로 짜인 하나의 거대한 쇼가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홀데인의 주장은 리그의 스포츠적 순수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모든 팀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우승을 위해 싸우는 게 리그의 본질인데 한 팀에만 어벤져스처럼 슈퍼스타들이 다 몰려있으면 그건 경쟁이 아니라 서커스 아니냐는 거죠. 다른 팀들은 그냥 들러리가 되는 거니까요. 네, 다른 팀들은 그저 화려한 주인공의 들러리가 될 뿐이라는 시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리그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저도 이 의견에 마음이 갑니다. 팬 입장에서도 매번 이기는 팀이 정해져 있는 경기를 보고 싶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언더독의 반란 같은 스포츠에 진짜 재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ESPN의 다니엘 리오스라는 해설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게 MLS에 꼭 필요한 거라고요. 리오스는 아주 현실적인, 어찌 보면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경쟁? 그건 나머지 팀들이 돈을 더 써서 알아서 따라잡을 문제다. 와, 세게 나오네요. 지금 MLS에 필요한 건 메시와 레반도프스키 조합이 가져다줄 전 세계적인 관심과 돈이라는 겁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파이를 키우자는 거예요. 파이를 키운다는 것은 일단 리그 전체의 인기나 중계권, 스폰서 같은 시장 규모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파이가
전부 마이애미의 접시로만 가는 건 아닐까요? 다른 팀들은 부스러기만 줍게 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게 논쟁의 핵심입니다. 리오스의 논리는 이래요. 메시와 레반도프스키가 뛰는 경기를 보려고 전 세계 팬들이 MLS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 돈이 결국 리그 전체로 흘러 들어가서 다른 팀들도 더 좋은 선수를 살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리그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될 거라는 거죠. 낙수 효과 같은 거군요. 네, 당장의 불균형은 더 큰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라는 시각입니다.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는 있네요. 리그의 본질이 치열한 경쟁이냐 아니면 최고의 스타들이 펼치는 쇼냐,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레반도프스키의 선택이 MLS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충돌의 한가운데 손흥민 선수와 LAFC가 아주 복잡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겁니다. LAFC의 침묵이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한 익명의 아시아 선수 에이전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LAFC는 레반도프스키를 살 돈도 있고 지정선수 슬롯도 비어있다. 하지만 그들은 손흥민이 그늘에 가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 와,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요. 이건 실력이나 돈 문제가 아니라 팀의 주인공을 누구로 할 것이냐는 자존심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선수 슬롯이라는 걸 잠깐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MLS에만 있는 독특한 규칙인데 각 팀이 셀러리 캡, 즉 연봉 총액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영입할 수 있는 슈퍼스타용 티켓 같은 겁니다. 조커 카드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LAFC가 이 소중한 티켓을 쓸 능력이 있는데도 주저한다는 건 레반도프스키 영입이 가져올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실이라는 게 바로 손흥민의 그늘이라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축구 정치학이라는 개념을 봐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 LAFC나 MLS에서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유럽 모델리그 득점왕 출신이자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상징성을 가진 거대한 브랜드 그 자체죠. KBS 분석에서 박재성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한 말이 딱 맞습니다. 손흥민은 유럽과 남미 선수들이 지배하던 MLS에서 아시아 선수의 위상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아, 그렇군요. LAFC는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아시아 시장이라는 거대한 문을 열었고 손흥민은 LAFC라는 무대에서 아시아의 자존심이라는 서사를 쓰고 있는 그런 공생 관계인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구단은 선수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 선수가 가진 이야기를 파는 거거든요. LAFC의 지금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아시아의 아이콘 손흥민의 새로운 도전이죠. 그런데 여기에 레반도프스키라는 또 다른 거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팀의 중심 서사가 손흥민의 팀에서 손흥민과 레반도프스키의 팀으로 바뀌고 손흥민이라는 브랜드의 독점적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팀 내에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지키자니 리그 전체의 판도가 메시 제국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걸 막기 위해 레반도프스키를 데려오자니 내 팀 안에서 내 자리가 흔들릴 수 있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는 정말 어려운 딜레마겠어요. 맞습니다. 만약 리그 전체의 이야기가 메시와 유럽 레전드들의 마지막 축포로 흘러간다면 손흥민 선수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연으로 밀려나게 될까요? 지금 LAFC와 손흥민이 마주한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이게 단순히 마이애미의 영입 전략이나 LAFC의 브랜드 고민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 느낌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한 내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이런 말을 흘렸거든요. 인터 마이애미가 리그의 흥행을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스타들을 우선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 암묵적 합의이자비요? 그건 거의 리그 차원에서 특정 팀을 밀어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건 불공정한 것도 아닌가요? 공식적인 규정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학급에서 선생님이 가장 인기 많은 학생의 생일 파티를 은근히 밀어주는 것과 같아요. 모두 거기 가자라고 말하진 않지만 모두가 그 파티에 가는 게 학급 전체 분위기에 좋다는 걸 아는 거죠. 리그 사무국이나 방송사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리그 전체 흥행을 위해서는 메시가 있는 마이애미의 힘을 실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구단들이 암묵적으로 협조하거나 양보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입니다. 와, 영화 시나리오 같네요.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LAFC가 레반도프스키 영입전에서 조용한 이유도 설명이 되네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미리 판단했을 수도 있겠어요. 괜히 덤벼들었다가 리그 전체의 흐름에 미운 털 박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는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LAFC에 남아서 사실상 무적함대나 다름없는 슈퍼팀 마이애미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요. 네, 정말 힘든 싸움이겠지만 만약 이긴다면 그 서사는 MLS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실패하면 메시 제국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가 아니라 그냥 패배자 중 하나로 기록될 위험도 있겠군요. 그럼 두 번째 선택지는 뭔가요? 두 번째 선택지는 아시아 최고 스타라는 자신의 위상과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다른 길을 찾는 겁니다. 마이애미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에 얽매이기보다는 리그 내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스토리를 더 강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일까요? 예를 들면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을 더 공격적으로 펼친다거나 경기장 밖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요. 꼭 이적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전 라리가 감독이었던 알베르토 킨타나의 말이 정말 날카롭게 들리네요. 축구는 경기장 위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다. 리그가 들려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경쟁해야 한다. 이 말이 지금 손흥민 선수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MLS가 가장 팔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메시와 친구들의 마지막 축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가장 돈이 되니까요. 안타깝게도 그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아시아 아이콘의 도전이라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는 현재 중심에서 조연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와 LAFC는 경기장 안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서사 전쟁에서도 자신들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레반도프스키의 이적설은 단순히 한 선수의 거취 문제가 아니네요. MLS라는 리그의 정체성과 미래,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아시아 축구의 아이콘이 벌여야 할 가장 큰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맞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마이애미 행은 그에게는 화려한 커리어의 마지막이 될 수 있고 팬들에게는 꿈의 조합을 보는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는 리그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싸움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지지하겠어요? 레반도프스키가 메시와 함께 MLS 역사상 최강의 슈퍼연합을 만드는 게 리그 전체를 위해 더 나은 길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LAFC로 가서 리그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손흥민의 조력자가 되어 메시 제국에 대항하는 편이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까요? 전자는 흥행과 화제성을 극대화하는 길이고 후자는 경쟁과 균형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길이겠네요.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을 관통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의 MLS는 치열한 경쟁이 살아있는 진정한 스포츠 리그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선택된 몇몇 스타들을 위한 거대한 쇼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